조금만 시간을 지체했거나 컨트롤에 실수가 있었다면 바로 주변에서 에워싸이면서 볼을 빼앗겼겠죠. 하지만 손흥민은 이걸 살릴 수 있는 선수였어요.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입니다. 토트넘이 노리치에게 3대0 대승을 거뒀는데요. 이날 나온 모든 득점 장면에 손흥민의 영향력이 컸다는 점이 인상적인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트넘의 전술과 함께 손흥민의 장점들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이건 손흥민의 득점 장면인데요. 우측에서 전개가 이뤄지고 있다가 좌측으로 볼이 넘어온 직후의 상황입니다. 방금까지 볼이 우측에 있었기 때문에 좌측 공미라고 볼 수 있는 손흥민도 볼이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좁혀 움직였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케인과 함께 투톱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이따가 다시 한번 짚을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 지금은 좌측 센터백인 데이비스가 올라와서 볼을 잡고 있는데요. 그걸 본 세세뇽이 이렇게 측면으로 크게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편에 공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당연히 노리치 입장에선 이걸 냅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측 윙백인 아론스가 세세뇽을 따라가게 됐는데요. 이 말은 즉 순간적으로 윙백과 센터백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데이비스는 스킵에게 넘긴 다음에 자기가 직접 침투했는데요. 사실 스킵은 본래 도웰이 막아줘야 할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스가 센터백인 주제에 여기까지 올라와 버리니까 도웰 입장에선 일단 얘를 막으러 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스킵과 데이비스에게 2대1 상황으로 도전을 받게 됐고, 데이비스가 이걸 영리하게 잘 활용했다고 볼 수 있었죠. 이제 상황이 꽤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중요하게 볼 국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우측 센터백 쪽이에요. 데이비스의 전진 때문에 얘가 끌려 나오게 됐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덕분에 케인이 침투할 뒷공간이 생기게 됐거든요. 케인이 즉시 이 공간을 활용하려고 뛰어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중앙 센터백인 헨리가 케인을 막기 위해 함께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이 바로 손흥민 쪽이었어요. 데이비스의 전진에 영향을 받은 건 우측 센터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을 마크하고 있던 중앙 미드필더 길모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혹여나 데이비스가 안쪽으로 직접 치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길모어 입장에선 여길 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침투하는 손흥민을 놓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죠? 이제 노리치에서 손흥민을 막을 수 있는 선수는 좌측 센터백인 깁슨 딸랑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데이비스가 이쪽으로 패스를 넣어주면서 손흥민에게 결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줬는데요. 사실 말이 좋아 1대1이지 골을 넣기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볼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워낙 좁았고 깁슨이 슈팅각을 내주지를 않았거든요. 조금만 시간을 지체했거나 컨트롤에 실수가 있었다면 바로 주변에서 에워싸이면서 볼을 빼앗겼겠죠. 하지만 손흥민은 이걸 살릴 수 있는 선수였어요. 손흥민은 패스가 오는 결을 그대로 살리면서 여기에서 한 번 짧게 드리블을 쳤는데요. 그러니까 깁슨의 바깥쪽이 순간적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이 판단 하나 덕분에 아까보다 약간이나마 슈팅각이 보이게 됐어요. 여기에서 골키퍼가 있는 반대편인 먼 골대 쪽을 향해 슈팅했고, 이것이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의 득점력과 개인 능력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었던 데에는 데이비스의 움직임도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스의 뛰어난 전진성이 돋보였죠. 다만 감독이 그냥 무작정 올라가라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콘테 감독은 데이비스가 올라갈 수 있게끔 중미 운용을 통해서 이걸 지원했는데요. 이건 이날 중미로 나선 호이비와 스킵의 터치맵입니다. 호이비가 왼쪽, 스킵이 오른쪽에 섰었죠. 딱 봐도 호이비에 비해 스킵이 훨씬 전진된 위치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건 데이비스가 전진하기 편하게끔 호이비가 종종 센터백 위치를 커버해주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이런 움직임은 지난 경기에서도 많이 보였습니다. 데이비스가 센터백 위치에 있다가도 호이비가 중미 자리에서 한 칸 내려오면서 이 자리를 커버하니까 바로 냅다 전방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죠. 즉 콘테 감독이 호이비를 수비적으로 기용함으로써 데이비스가 보다 쉽게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측에선 스킵이 전진적인 모습을 보였죠. 이건 산체스가 데이비스만큼 전진성을 보이지 못하는 센터백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도 함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측에서 중미가 전진된 위치에서 볼을 잡는 빈도가 높다는 것은 공격 상황에서 토트넘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쏠리게 되곤 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말은 상대 수비도 함께 이쪽으로 몰리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데이비스의 앞쪽에는 꽤나 공간이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스킵이 전진된 위치에서 볼을 잡으면서 이쪽으로 상대 수비를 유도하고 반대편에서 전진하는 데이비스에게 방향을 전환한다.
이런 식의 전개 패턴을 활용하기가 편해진다는 겁니다. 동시에 선수들을 우측으로 몰리게끔 만든다는 것은 좌측 공미인 손흥민이 중앙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손흥민을 넘버 10으로 쓰겠다던 콘테 감독의 인터뷰 내용이 떠오르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첫 득점 장면에서 그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했는데요. 지금은 손흥민이 보이질 않지만 첫 득점 장면을 복귀하려면 이 장면에서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장면과 마찬가지로 우측에서 전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산체스가 모우라에게 볼을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데이비스가 두 팔을 벌리면서 뭐라고 하고 있죠? 자기 앞에 공간 넘치는데 왜 안 주냐는 뜻이에요. 사실 모우라가 볼을 받더라도 뭔가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3명이나 있었으니까요. 받더라도 원터치로 호이비에게 다시 넘기고 그 호이비가 다시 좌측으로 전환한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전개 패턴이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모우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 3명의 압박을 개인 능력으로 회피한다는 것이었어요. 모우라의 개인 능력이 빛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앙 공미처럼 된 손흥민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덕분에 모우라가 앞으로 볼을 보낸다는 선택지를 고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손흥민의 넘버 10으로서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도 함께 볼 수 있었는데요. 손흥민은 볼을 받자마자 원터치로 다시 침투하는 모우라에게 볼을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모우라 덕분에 벌어져 있던 이쪽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갔어요. 모우라의 예상치 못한 드리블 돌파와 손흥민의 굉장히 간결한 전개 플레이 때문에 노리치의 수비진은 순간적으로 매우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모우라가 직접 슈팅을 하면서 선제골을 기록할 수 있었죠. 원터치 패스를 통한 빠른 전개, 그리고 즉시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까지 손흥민이 공격이 물 흐르듯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윤활제로서의 역할도 잘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동시에 손흥민은 토트넘 내에서 가장 정교한 킥을 구사하는 선수이기도 한데요. 토트넘의 두 번째 득점은 이 코너킥 상황에서 터졌습니다. 키커는 손흥민이었죠.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코너킥을 아예 전담해서 맡고 있습니다. 양발을 모두 잘 쓰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가릴 것 없이 모조리 손흥민이 차고 있어요. 코너킥뿐만이 아니라 프리킥도 손흥민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득점을 노리는 프리킥은 다른 선수가 맞는데요. 제 기억상으론 그런 상황에선 다이어가 킥을 맞곤 하더군요. 하지만 이처럼 거리가 멀거나 각도상 직접 슈팅을 노리기 힘들 때, 그래서 동료에게 떨어뜨려야 하는 킥을 구사해야 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손흥민이 이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손흥민이 현재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 가장 정교한 킥을 구사하는 선수란 뜻이에요. 사실 이 분야에서 가장 뛰어났던 선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토트넘 소속이 아닌 에릭센이었죠. 당연히 에릭센이 있었을 때는 얘가 프리킥을 처리했었어요. 하지만 그가 떠난 지금은 손흥민이 그 역할을 인계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코너킥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 중 하나예요. 이건 지난 경기에서의 모습인데요. 이때는 레길론에게 짧게 내주는 식으로 전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레길론에게 너무 많은 공간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레길론에게 다시 볼을 받고 1대1 개인 능력으로 하나를 벗겨낸 이후 크로스를 투입하면서 상대의 자책골을 유도해내기도 했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더 깊게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격할 때 여러 개의 선택지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이에요. 상대방 입장에선 어떻게 공격이 진행될지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비를 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양발을 모두 잘 쓰는 데다 1대1 정도는 제낄 수 있는 드리블 능력, 원터치로 빠르게 전개할 수 있는 능력, 거기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정교한 킥을 보낼 수 있는 선수, 다재다능한 손흥민은 그 존재 자체가 상대방에게 여러 고민을 안기는 선수입니다. 이날 경기에서의 활약으로 자신이 토트넘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수 중 하나임을 다시금 증명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